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신원식의 가오리형 소형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분의 짧은 영상에 많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몇 가지로 압축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1월 중순경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작사를 방문을 했었고, 신원식 장관이 언급을 했던 드론은 동부 전선에 배치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언론 사진, 그러니까 썸네일에 있는 저 무인기를 들여다보고 그 무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무인기가 동부 전선에 배치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저 가오리형 소형 스텔스 무인기는 배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원식 장관이 같이 사진을 찍힌 소형 가오리 스텔스 무인기가 크기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성능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설명을 쫙 해놓고 실전에 배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동부전선에 배치한 무인기는 2014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던 북한제 무인기를 그대로 복제한 무인기라는 겁니다. 이 복제 무인기는 이미 북한이 실전에 투입했던 것이고, 또 발견이 돼도 북한제로 오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품이 일단 실전에서는 한국이 지금 새로 개발했다는 소형 가오리형 스텔스 무인기보다는 신뢰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한다면은 한국에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축소형 소형 스텔스형 가오리 이 무인기도 개발품은 있는데, 이것은 실전용이 아니고 진짜 실전용은 2014년도에 파주에서 발견됐던 북한제 무인기를 그대로 복제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전에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2014년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그 개발이 끝나서 지금 실전에 투입한다고 하는 중고도 무인기를 암호통신 지령문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이 시스템을 2014년도에 북한이 싹 다 가져간 겁니다. 중고도 무인기 정도 되면은 최신 정찰 시스템과 위성 통신기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신형 아나시스 2호 통신 위성을 통해서 암호통신 지령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2014년도에 북한이 통째로 다 가져갔고, 그게 부족해서 2016년도에 한 번 더 대한항공에 있는 시스템을 다 뒤져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암호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북한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군 당국은 북한제 무인기를 복제해서 그거를 실전에 투입하려고 동부전선에 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이고 북한의 드론사령부는 북한 전략군의 직할입니다. 전략군의 직할이라는 건 공격용 부대고 그 전력이 3,500대가 넘는 무인 공격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드론작전사령부에는 몇 가지 샘플만 있고 실질적인 전력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드론에 사용하려고 만드는 제트 엔진은 5,500파운드, 10,000파운드, 15,000파운드급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15,000파운드급의 엔진은 어떤 드론에 장착한다는 것도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엔진부터 만들고 있는 겁니다. 5,500파운드가 가오리형 무인기고 10,000파운드가 중고도 무인기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엔진들이 개발이 끝나는 것이 2030년도 돼야 되니까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력화 시점은 2030년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드론 사령부는 그냥 모형 이런 것만 있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듯이 드론 없이는 전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에 전쟁 때 바이락타르 TB1 시절만도 못한 게 한국 드론의 전력 현실인 겁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통신위성의 문제는 신형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의 조절 단말기가 북한이 제밍을 한 아나시스 1호 구형 통신위성의 조절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신형 통신위성의 주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F-35A의 스텔스 모드 돌입의 지령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제명을 했던 아나시스 1호를 통해서 그 데이터로 학습을 다 끝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500억 원씩이나 주고
새로 쌓아올린 아나시스 2호의 조절 단말기를 북한이 해킹을 한 구형 아나시스 조절 단말기로 통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 수준은 록히드 마틴의 RQ-170 센티넬 무인기를 복제한 기술을 이란으로부터 다 전수를 받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성능의 무인 공격기 3,500기를 북한 전략군의 전력화를 끝내고 그 모든 장교들은 북한 대학교에서 수재들만 뽑아서 배치했다고 김정은이가 최근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방부 장관과 드작사령부의 사령관, 그 옆에 장교 한 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상태에서 맨손의 장관과 장군을 상대로 폼을 잡는 그 모습과 남북한의 드론 전력의 현실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수한 우리나라의 드론 전력의 현실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맨날 개발만 하고 전력화를 하지 않는 이 현실, 다음 편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고,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